네, 전해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면서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났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고요.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한 건가요? 어떤 요인이 이렇게 수출을 끌어올린 건가요? 예, 가장 큰 거는 외생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열풍에 의해서요, 그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접어든 요인,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또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요인, 이런 요인이 주도돼 가지고요, 수출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수출액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가까이 증가를 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가지고요, 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반도체는 AI 열풍으로 그런 것 같고요. 자동차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규제,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자 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을 보급을 권장하다 보니까요. 네. 이 고부가 가치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 수출도 역시 늘어난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떤가요? 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같은 것들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확대되다 보니까요. 이 IT 전방 산업이죠. 네. AI 서버 투자를.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올라가고요. 감산의 영향으로 단가 역시 상승을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앞서 뭐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상대국은 지난해보다 24% 이상 수출이 늘어난 미국이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1위였던 중국 제치고 미국이 1위 수출국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제 현재까지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탄탄한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경기가 약간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견조한 영향, 그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영향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미국이 대중 수출, 대표적으로 반도체 수출 같은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아서 대중 수출이 위축된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미국에는 11월에 대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돼서 수출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요. 양국이 서로 간의 그 무역 장벽, 관세 같은 것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미 수출이 모두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지만 내년 네. 초부터는 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산업, 뭐 무역에 뭐 어떤 영향 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철강 업계예요. 철강 업계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해 약 6% 가까이 상승한 반면에 엔달러 환율은 이 2배 이상 되는 1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달러와 대비 원화보다 더 많이 가치가 떨어진 것을 뜻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보다 더 좋아진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경쟁을 하느라고 좀 수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산 철강 제품도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일본 철강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여기와의 또 경쟁이 추가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사실은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 이제 심해지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반도체 업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와 그 수출 구조가 유사해가지고요. 그렇죠.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수출 경합도가 일부 낮아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업종에서는 높은 수출 경합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여전히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철강 업종, 자동차 업종, 거기다가 석유화학 업종 같은 예. 곳에서는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관련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물가 관련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플레이션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앞두고 냉면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매년 1,000원씩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김밥, 뭐 주요 외식 품목, 설탕, 소금 같은 밥상 필수품 물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왜 이렇게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예, 뭐 결정적으로 뭐 냉면 같은 경우는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냉면의 그 면의 원료라고 하는 메밀 같은 경우는 도매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건비에 뭐 전기요금 상승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냉면 가격이 이제 한 그릇에 15,000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해서 냉면 외에도 김밥, 뭐 김치찌개 같은 대표적인 외식 품목 가격도 서울 지역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최소 4에서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소금, 설탕 이렇게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해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외식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금, 설탕 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 근데 이제 물가 이야기를 나오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최근 이제 폭등한 농산물가 안정 위해서 유통비용 10%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예, 그래도 그동안에 농수산물의 가격의 49.7% 가까이가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 정도를 낮추게 되면 네. 농수산물 가격을 일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이상기온 상황 하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농업이랑 수산업 관련돼서 일부 좀 수요가 많은 물 품목에 대해서는 뭐 수입을 통해서 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이것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국내 농업계에서도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의 그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출은 늘었지만 물가 소식에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